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삼한시대부터 야철을 생산한 달천 철장의 역사를 알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초대형 영화관을 갖춘 복합 쇼핑몰 업스퀘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20대들이 쇼핑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현대와 롯데백화점이 양분해온 삼산동 상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를 33%나 낮춘 건설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할인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1,700명이 도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시와 토지주택공사가 방음벽 설치를 미루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낮에 여직원만 있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 6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엔저에다 원고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수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국내 처음으로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필 노조위원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UBC 프라임 뉴스는 새부리 축제 개막을 맞아 북구청 광장에서 현장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9회 새부리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이곳 북구청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규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북구청 광장에 마련된 야철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보이십니까? 쇳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인 건데요. 고대 야철로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전통 방식의 야철로에 철광석을 녹여 섭씨 1,500도의 고온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야철로 재현은 이번 축제의 백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 야철 기능장이자 국보 1호 숭례문 복원 작업에도 참여한 이은철 야철장이 직접 재현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내내 조선시대 철광왕 구충당 이의립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 불매혼이 선보이고 쇠부리를 주제로 한 마당극도 펼쳐집니다. 또 북구청 인근 특설 경기장에선 실제 차량을 8분의 1로 축소한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도 열립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장간과 쇠부리 역사관 등 전시 체험 행사와 함께 달천 철장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마련됩니다. 토철의 재련은 우리 북구 달천이 그 원조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철 재련 쇠부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삼한시대부터 야철을 생산한 달천 철장의 철기문화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새부리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 북구청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새부리 축제 현장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그동안 북구는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친환경 산업에다 맞춤형 행정 서비스까지 다양성이 공존하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매곡동의 자동차 부품 기술 연구소. 안전성 평가에서 창업 보유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연구 산실입니다. 생산기지에 머물던 북구는 이렇게 연구 기능까지 더하면서 이제 풍력 등 새로운 친환경 산업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동 앞바다와 동대산 일대에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해 2016년쯤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입니다. 재전장으로 잘 알려진 마을 기업도 더욱 확대해서 주민소득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공해 된장이나 두부 등 전통 산업으로 확대해 친환경 무상급식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송정 저수지 일대에 전망대와 식물원을 갖춘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당상에는 바다 체험장과 함께 대형 낚시공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했으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퇴직자 지원센터를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상인대학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서는 주야간 순찰, 상담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조업 일색이던 북구가 복지와 레포츠 등 다양성이 더하면서 지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인만입니다. 그럼 윤종호 북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쇠부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전국의 축제가 한 1,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강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한평나비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진주 유등 축제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해맞이 축제와 강동 수산물 축제 등 일회성 낭비청 축제를 정리하고 대표적 산업문화 축제인 쇠부리 축제를 울산 북구의 대표 문화 축제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쇠부리라는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역사의 독창성을 담아내고 현대 산업 발전과 잘 연계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문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축제 사무국도 상설했고 이번 축제도 주민 참여형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강동권 개발과 산업박물관 유치 문제와도 잘 어우러진다면 성공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벌써 취임 3년이 되셨는데요. 성과도 많았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3년간 친환경 급식, 책 읽기 좋은 북구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와 소통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구에서는 작은 공원을 만들든 건물을 짓든 주민공청회가 기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 리더 양성 교육과 주민 참여 포인트 제도 등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참여를 지속적 참여로 또 동원적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바꾸어 행정 주도에서 주민들이 주체로서는 참된 주민자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우리 구에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립니다. 울산 북구의 주민 참여 행정과 울산의 문화관광을 대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레까지 북구청 광장에서 펼쳐지는 쇠부리 축제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역동의 도시, 발전 가능성 높은 도시, 울산 북구의 주민 참여 행정이 전국의 지방자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형 쇼핑몰 업스퀘어가 오늘부터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와 롯데백화점은 서로 다른 셈법을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최대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0층에 전체 면적은 6만 3천여 제곱미터. 각종 잡화와 외식 브랜드는 물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저가 의류 브랜드들도 대거 입점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구매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20대들이 쇼핑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맥스관과 4D관을 갖춘 2,300여 석 규모의 초대형 영화관도 입점해 고객 유치 효과도 클 걸로 보입니다. 부산이라든지 경주 쪽으로 유출이 됐던 고객들이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유출되지 않고 이 울산에서 업스퀘어를 통해서 좀 다양한 쇼핑의 편의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형 쇼핑몰이 개점하면서 그동안 롯데와 현대 두 백화점이 양분해왔던 삼산동 상권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롯데백화점은 매장을 서둘러 보강하고 영화관도 보수하는 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중점 상품군이 다른 데다 롯데시네마로 가던 영화 관람객들이 길 건너올 경우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지만 하루 최대 8,000대의 차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교통난은 한층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아파트 할인 분양으로 손해를 봤다며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건설사의 업무 영역이란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남구 신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자 8명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모두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다며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할인해 분양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시행사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설사가 이를 팔기 위해 매매 대금과 지급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건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시기나 분양 가격 등은 건설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인 분양으로 인한 시가 하락 등의 손해는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분양자들이 추가 할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할인 분양한다며 안 좋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바보 같은 느낌이 들겠죠. 안 팔리면 싸게 내놓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할인을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로 건설사의 할인 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도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 1,70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했습니다. 행정당국이 방음벽 설치를 미루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부 순환도로 옆에 지난 2000년 완공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시점부터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민 1,722명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에게 10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소음 공해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본 판결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하자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음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은 5번 모두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번 판결은 특히 이곳이 소음 지역임을 알고 입주한 주민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 피해를 감수한다는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소송이 5차례나 이어진 데는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환경분쟁조정위가 소음 저감 시설 설치를 결정했지만 이를 미루다 지난해 1월 뒤늦게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지난달 23일 낮 남구 3호동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60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3살 이모 씨가 사건 발생 16일 만에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외식업체 영업사원인 이 씨가 4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병원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직후 사라진 1톤 탑차를 추적한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분유업계 막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 회사 분유에서 쇠조각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살 김모 씨는 한 달 전 분유를 구입해 아기에게 3분의 1가량 먹인 상태에서 이쑤시개 굵기의 쇠조각을 발견했다며 해당 업체에 신고하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쇠조각의 성분 분석 결과 구리 성분이 확인됐는데 분유와 분유통 제조 공정상 구리 성분은 들어갈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 통학 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법 지입 차량이고 68%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유치원 차량 183대 가운데 48%인 90대가 지입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입 차량 대부분이 문어발식 운행으로 시간에 쫓기는 실정이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현대자동차 내 대부분의 현장이 이번 주말에도 특근이 무산됐습니다. 노조는 울산 1에서 5 공장과 아산 공장이 이번 주말에도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 공장 내 엔진 변속기 공장 등 일부 공장은 10주 만에 내일부터 특근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엔저에다 원고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0엔당 1,100원 선이 4년 8개월 만에 깨진 데 이어 달러당 100엔 고지도 4년여 만에 붕괴됐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이에 대해 일본과 수출 대상국이 겹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지역 기업의 급격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국내 처음으로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김진필 노조 위원장을 이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내 대기업 처음으로 정년 퇴직을 앞둔 직원을 위한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올해 1,800명이 참여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노조가 3년 전부터 기획하고 회사가 동참해 노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 활동이 임금에 대한 인상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퇴직 위해 삶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 실시 운영에선 오히려 퇴직을 10년쯤 앞둔 연령층의 호응이 가장 높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과제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또 지난 2004년 상급단체를 탈퇴하면서 정립한 조합비로 조합원과 퇴직자를 위한 휴양소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근무에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손잡고 와서 이게 내 회사였다. 그리고 내가 다녔던 조합에서 만든 휴양소다. 노조 활동 22년째를 맡는 김 위원장은 상생을 위한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신뢰를 꼽았습니다. 노사관계는 저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면은 충분히 서로의 어떤 고민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0년째 독자 노선을 걸으며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에서 지역과 국가 발전까지 생각한다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의 분담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001년 북구 달촌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한 D개발과 M건설은 울산시가 도로를 추가 개설해야 한다며 9억 3,500만 원의 분담금을 부과해 2004년 7월까지 납부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2011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가 근거 없이 부과한 것은 인정되지만 배상 시효인 분담금 완납 이후 5년이 지나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 노려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4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3일 남구 삼산동 한 술집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 돌며 3차례에 걸쳐 140만 원의 술값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56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울주군 온양읍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업주 52살 최모 씨가 차에서 식자재를 내리는 사이 차 안에 있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22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 씨는 절도 전과 3개 등 모두 10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을 맞아 울산시가 도시락 제조업체 등 57곳을 점검한 결과 18%인 14곳이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돼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생산작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도시락업체 등 5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조리기구 청결 상태 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7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배수 불량 등이 지적된 2곳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수산에서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고증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 공룡 발자국으로 판명될 경우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조각류로 추정되며 문수산에선 지난 1996년 이후 두 번째 발견된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가 네 번째 상정만에 울산시 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을 권고하고 정부안도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어 조례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복 고가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이달 말부터 굴화 장건마을로 빠지는 연결 램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와 도로공사는 신복 고가차로 끝에 가드레일 150m를 추가로 설치해 신복 고가차로에서 굴화 캠프로 빠지지 못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복 로터리의 정체를 피해 일부 차량들이 신복 고가차로를 거쳐 굴화 램프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3 울산 진하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오늘 간절곶과 외고산 옹기마을을 방문하는 등 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또 박맹호 시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심리대 숲을 둘러보고 서생면 갤럭시 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진하 해수욕장에서는 국내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울주군습의 윈드서핑 대회가 열립니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신속히 알려주는 오존 경보제가 이달부터 9월까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5개 구군별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 기관과 언론 등 516곳과 문자 메시지를 신청한 시민 8천여 명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0.12 ppm 이상일 때, 경보는 0.3 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는 0.5 ppm 이상일 때 각각 발령됩니다.